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일 내내 시장의 급등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시장 초반에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쭉 끌어올려가지고 시장을 또 양봉을 만들었고, 그나마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샌디스크가 27%가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장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오늘도 또한 반도체 중심의 수급이 쏠리면서 또 포모 현상이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시장이 개장되고 한 15분 정도만 요거를 반영하고 다시 다 원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 개장하기 전에 미국 시장이 종료된 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 시장은 조금은 특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어쨌든 강국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강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전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 올라간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힌트는, 올라갔으니까 이게 가야지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님, 아니 메모리 반도체 우리보다 더 적게 만드는 이런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이 정도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러죠? 물론 양봉이긴 합니다만 왜 이러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이 된다라는 건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이게 이해 안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반영한다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그러면 오늘 이제 다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졌어요. 반도체가 다 빠졌는데 이 까칠한 맥커리에서도 삼성전자 24만원 부릅니다. 요즘에는 뭐 누가 더 높게 부르냐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24만원이 무조건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20만원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24만원? 와, 엄청나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원 넘은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SK증권에서 하이닉스 100만원 보고서가 나왔지만 외사 리포트에서 하이닉스 100만원 넘는 거 저 처음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더 가니까 팔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현재 메모리에 대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팩트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팩트예요. 그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건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사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메모리가 지금 고착 상태가 맞구나, 그게 지금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 힌트를 꼭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오늘 왜 빠졌냐?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 3일 동안 너무 셌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감을 4,2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개장 첫날 4,300포인트, 개장 다음날 4,400포인트, 어저께 4,500포인트, 오늘도 심지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간에 쭉 하고 올라오면서 4,600을 찍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4일 동안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인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나와도 괜찮은 타이밍에 좋게 나와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중일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 될수록, 물론 뭐 소비재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갑자기 중국과 일본이 갈등이 격화되고 히토류 문제 나오고 일본의 뭐 특수가스 반도체 소재 뉴스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길어지긴 할 거예요. 갈등이 쉽사리 좁혀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하나의 중국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는 걸 찬성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일본이 저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가 어쨌든 다수당에 의해서 됐는데 그 다수당이 워낙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배척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팩트는 그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 격화돼서 수혜받는 섹터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격화가 되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도 됐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유의 확률이 되게 크고요. 그거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3일 연속 좋았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코스피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인데 일본은 니케이랑 다 마이너스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홍콩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홍콩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올라왔었는데 우리나라랑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중일 간의 갈등이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격화가 되면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세업종, 약세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세업종은 히토류, 중일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히토류가 올라갔고요. 백화점도 신세계, 현대백화점 매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주 쪽에서는 백화점을 유념해서 보자. 중국인들이 와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토류와 백화점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렇지만 백화점은 뭐 괜찮지만 저는 뭐 히토류를 굳이 이렇게 세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테마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자동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말을 딱 가슴에 새겨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어제 자동차 이렇게 워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침 개장 방송 때는 현대차, 현대오토리바가 굉장히 좋았다가 걔네들이 다 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뭔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엔비디아에 나왔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벤츠랑 먼저 한다고 해서 뭐 뜯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라고 해서 현대차가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어제 거 다시 돌려보시면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사야 된다. 기회를 준 거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튈 줄은 몰랐지만 뭐 예언가처럼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재료를 소화하고도 못 올라갔으면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또 붙여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피지컬 AI는 확실히 돈이 될 만한 테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 어저께 급등나서 못 샀기 때문에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을 땐 매수의 기회다라고 분명히 워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시장의 중심주가 될 수는 없지만 빠지진 않을 거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에 저렇게 좀 든든하게 있는 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 끝나지 않았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선은 내가 물려있다면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약세업종이 훨씬 많은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잡다한 약세업종이 많아서 좀 핵심적인 것만 잡아왔습니다.
인터넷이 요 며칠 좋았거든요.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되게 좋았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네카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가 방금 전에 한 2시간 전이죠? 3시간 전이죠? 3시간 전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뉴스를 못 찾았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한국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은 발행할 거다라는 게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날이 됐던 NHKCP가 됐던 카카오페이가 됐던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이 그 거래 시장을 먹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약간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그렇게 하면은 일단 시장을 좀 잡아주는 거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을 소리 소문 없이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대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막 될 것 같이 했잖아요. 근데 사업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기대감과 페이스북이라는 창업자가 메타로 이름 바꿨대. 이거 하나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진짜 한때를 풍미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 메타버스랑. 실제로 정부에서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요. 반도체가 오늘 다 조정이 나왔어요. 3일 내내 좋았고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정말로 많이 강력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도 지수가 빠지지 않는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버텨주면요.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만 결국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돌아오면 소부장들은 다시 올라오겠죠. 보통 그렇잖아요. 큰형이 가면은 둘째형이 다음날 가고 둘째형이 가면 셋째형이 다음날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오늘 빠진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3일 연속 이제 너무 강했죠. 너무 강한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빨리 팔아야지.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것보다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절대로 급하게 매도하면은 무조건 계좌가 녹아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강세업종 중에 뭐 자동차 좋다고 얘기했고 자동차, 뭐 조선, 뭐 인터넷,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냥 온전히 여러분들 차례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다. 지금 시장엔 급하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정리 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